대한민국. 네, 오늘은 소위 국뽕 컨텐츠인데요. 저는 이제 굉장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오늘 컨텐츠 이렇게 컨셉 보면서 굉장히 할 말 많겠다, 재밌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스포츠 관련해서도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이 티도 이게 이제 러시아 월드컵 때인가? 브라질. 아, 14년도 월드컵 때 우리 붉은 악마들이 입었던 그 티셔츠 맞죠?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머리띠랑 사이다가 이런 머리띠는 제가 살면서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뭐 하라는 걸 전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게스트로 모신 분은 저희 회사 이제 본부장님이시고 같이 일한 지 지금 벌써 9년 차 되는 그런 박포 본부장님 오셨는데요. 즐겁게 오늘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로트 코리아 박포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호! 진짜 어색하네요. 아, 이게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옷이 이거 보세요. 이거 되게 흉합니다, 지금. 아니 사이즈가 지금 네. 사이즈 제일 큰 거 맞죠? 110. 저는 115로 입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아 근데 잘 어울려요. 네, 자부심을 가지고 입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살을 조금 빼야 될 것 같긴 한데.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일단 옷을 더 알겠습니다. 키우면 되죠. 몸을? 옷을. 패러다임의 전환. 그렇죠. 네. 또 배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2002년도 때 월드컵 4강 신화 기적을 이뤘는데 이때 사실 기억에 나는 거는 제가 이제 친구네 집 아파트가 13층인가? 그런데 거의 복도식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무슨 골 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쫙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네. 진짜 전 국민이 미쳤던 네.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이제 돈 버는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누나랑 공원에 가서 사람들 모여 있잖아요. 페이스 페인팅 한다고 포스터 물감 그거 3가지 색깔 해서 가서 그려주고 한 2,000원씩 받고, 오. 그래가지고 돈도 막 몇십만 원씩 벌고 하루에 이랬던 경험인데, 그때 좀 특별한 기억 있어요? 저는 뭐 거리 응원. 저는 이제 전주에서는 그 전북은행 사거리라고 모르시죠? 네, 아무튼 거기 그 사거리 큰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리 응원했던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되게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그때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어른들이 막 이렇게 막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대한민국 막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리고 다 처음 봤는데 바닥 껴안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기억에 많이 남고 좋았다. 네. 그때 좀 놀라웠던 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열정적인 그런 민족이었나? 네. 맞죠? 네. 이렇게까지 한다고? 다 같이 진짜 하나가 돼서. 그때 우리 그 뭐야 하루 쉬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4강전 할 때 쉬었나? 네, 그 뭐야 국가 뭐 기념일 뭐 맞아, 이렇게 맞아. 해가지고 공휴일 만들어가지고 하루 쉬었어요. 네. 근데 그럴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센스 있었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그때 당시 홍명보 선수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우리 인원들 좀 군면제 혜택 네. 얘기를 그 용기 있게 해서 실제로 사강 멤버들 군면제 혜택을 받았잖아요. 네. 그 뒤에 연결돼서 올림픽에서 메달 딴 사람들도 면제되고 이런 게 다 연결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봐서도 유의미하지 않았나 하는 게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사실 살면서 월드컵을 한 10번 정도 더 볼라나? 이런데 그 안에서 대한민국이 4강까지 진출할 거라고 보시나요? 40년이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은? 네, 한 번은 어떻게 조금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한번 좀 아다리가 또 맞으면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모든 세상의 운까지 다 끌어다 써야 그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네, 가능할 거라고 보긴 하는데, 우연이라도 될 것 같다. 네, 뭐 한 번 정도는 40년인데 한 번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때 좀 기왕 이렇게 된 거 결승에서 결승까지 가보면 어떨까 막 이런 꿈도 꿨잖아요. 네, 왜냐면은 독일전이 이제 4강전이었고
그런데 그 전에 스페인을 꺾어서 왔기 때문에 사실 스페인이 훨씬 잘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독일보다도 더 우수한 팀을 계속 두들겨 맞다가 진짜 이겼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사실 독일전은 기대했거든요. 저는 이거는 이길 수도 있겠다.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서서 축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스포츠가 축구고 월드컵의 시청자 수가 가장 많잖아요. 네. 그런 측면 안에서도 한국을 알리는 되게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사실 스포츠에서도 이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발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게 양궁이잖아요. 아, 양궁.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올림픽 40개 이상 메달, 개인 단체전 거의 우리가 항상 독식하다시피 하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 그 양궁협회를 정의선 회장인가 그 현대자동차. 네, 회장님이 진행하고 계시 되게 오래됐다고 하는데 네. 거기서 지원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과학적인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해서 심지어 엄청 시끄러운 환경을 일부러 조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장에 관중들의 막 소리나 방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대 관중에 그런 것까지도 계산을 하고 있고 엄청난 강풍을 일부러 불게 해서 야외에서 또 진행을 하니까 그런 훈련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훈련도 하고 과학적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했대요. 근데 그런 부분들 안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어떤 요소가 좀 된 것 같고 동시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굉장히 투명한 선수 선발. 맞아요. 그러니까 선수들 안에서는 양궁 업계 사람들은 사실 세계에서 1등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선수 선발되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 전국체전이 더 있을 빡세대요. 정도로. 근데 실제로 지난번에 그 올림픽에 나왔던 선수들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고 네. 한두 명씩 겹칠 땐 있었지만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투명하고 우수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재능을 갖고 있고 시스템까지도 완벽하지 않나. 지원까지. 네. 그래서 선수들끼리는 이제 세계 선수들이 한국인들하고는 붙고 싶지 않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항상 돌 정도로 사실상의 한국을 위한 종목이다. 그래서 올림픽에서는 계속 올림픽 그 규칙이 바뀌는데 한국인들한테 불리한 규칙들 변경해서 조금이라도 이 독식 구조를 좀 바꿔내려고 하는 노력들 나름의 노력이 있지만 그마저도 실력으로 다 압살하고 있다. 양궁은 좀 보시죠. 그 뭐 올림픽 볼 때. 할 때마다 양궁은 많이 보죠. 네. 약간 이게 그런 것 같아. 브라질이나 스페인 국민들이 축구 보는 느낌 아닐까. 맞죠. 그냥 무조건 이긴다라는 전제 안에서 굉장히 즐길 수 있는 자국 스포츠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반대입니다. 왜냐면은 오히려 이겨야 본전이기 때문에 더 약간 긴장하고 보는 느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나라도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민족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영웅이 한 명씩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구해버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안에서 이 단체 스포츠들이 스타들이 이제 소위 멱살 캐리 하는 그 패턴이 수십 년간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이어져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 흐름은 이제 차범근 그때 당시 선수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우리 박지성 선수, 뭐 기성용 선수, 이청용 선수, 손흥민, 지금 이강인, 김민재 이런 선수들로 이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는 것 같고 점진적으로 그 비율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엔 한 명이 이끌었다면 지금 두세 명 정도로는 올라왔다. 네. 그리고 요새 한국 축구 스쿼드를 보면은 대부분 해외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고 그 안에 미넨 선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미넨 후보도 아니고 주전이잖아요. 네. 저는 김민재 선수 세계 1위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나폴리 우승시켰을 때 이미 그 정점이라고 생각했었고 지금 그거 모멘텀 이어서 지금 현재 기준 세계 센터백 탑 원탑 반박 불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미넨이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고 트래블을 1회 찍는데 김민재가 풀타임 출전하면서 그 기여를 한다. 그럼 저는 발롱도르 10위권 안에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인 최초로. 프리미어 리그의 선수로 한국인이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그 안에서 지금 몇 년째야?
10년 10년째 탑으로서 탑급 공격수 윙어로서 활약하고 프리미어리그의 득점왕까지도 한 번 했다. 네. 저도 축구 되게 좋아하잖아요. 한 거의 20년, 30년 가까이 본 것 같은데 그 일단은 제가 한 손흥민 선수가 활약한 그 시대로 봤을 때 동 포지션에서는 약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선수? 네, 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너무 대단한 선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아, 한국인으로서? 네, 한국인으로서. 아,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고 나와야만 한다. 아. 롤드컵 롤이 사실 예전에 우리 스타크래프트 저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처음으로 e스포츠라 그래서 어떤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고 방송국들이 게임 방송 생기고 구단들이 생기고 선수들에 대한 체계나 시스템들이 잡히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관중들도 실제로 가가지고 막 환호하고 플랜카드 걸리고 그 이제 시점을 지났는데 사실 근데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그것이 유지되기 위한 요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가지만 예전만큼의 인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이 이제 롤까지 연결이 돼서 지금 하는데 롤은 별로더라고요. 판이 롤은 뭐 연봉 막 몇십억 받는 선수들을 즐비하고 국위선양하는 게 아닌가. 되게 웃긴 게 어디 저기 게임 개발사에서 그 난이도를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만들잖아요. 네. 깨는 거, 네. 페이스 깨는 거는. 근데 난이도에서 마지막 단계가 한국인이야. 그 전 단계가 신인데 그 다음 단계가 한국인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게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PC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 네. 훈련소. 네. 거의 모든 사람들을 다 훈련시킨다. PC방에서. 네. 그러네요. 네. PC방이 수만 개가 있었고 지금은 많이 폐업하지만 자라난 새싹들이 그 운동장에서 엄청나게 훈련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요즘에 밥도 주잖아요. 아, 맞네. 네. 그 밥도 주고. 네. 숙식 거기서 해결하는 사람 되게 많던데. 그러한 배경이 또 있네요. 네. 네. 못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게임은. 페이커가 96년생인데 우리보다 이제 8살 어린 분인데 네. 연봉이나 이런 거는 사실 뭐 여태까지 몇백억? 형님이죠, 형님. 광고도 엄청 찍어요. 네. 유퀴즈에 나오는 것도 보셨어요? 네. 좀 다 봤는데 사람 자체가 좀 다른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나이 그런 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나이랑 모든 걸 떠나서 어떤 그 영역에서 최고 정점을 찍어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풍기는 분위기나 그 향기나 아우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눈과 모든 행동과 말의 흐름과 명료함, 모든 기운이 탑을 찍는 사람들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디지? 양재역에 그 페이커 빌딩 하나 있어요. 오, 진짜요? 네,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페이커 빌딩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페이커가 사실 중국 쪽의 기업에서도 스카우트 많이 오고 하잖아요. 네. 압도적으로 막 3-4배 이상의 연봉을 준다라고 해도 안 갔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페이커도 결국엔 국뽕이 국뽕이 좀 있지 않나. 되게 그건 되게 멋있네요. 나이는 어리지만 되게 존경스러워. 대상혁. 네. 대상혁 님. 이 롤이라는 그게 진짜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 업적이 더 빛날 텐데. 이게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철권도 막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거 알아요? 그 우리나라 그 철권 잘하시는 분 계세요? 무릎. 네, 무릎인가 그분. 네. 그분이 메달 따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세상이 참 재밌다. 재밌게 흘러간다. 네 게임에서 뭐 할래? 맨날 이러다가 게임에서 금메달 딸래? 이게 되는 거잖아. 네. 아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BTS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BTS 사실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방탄소년단이라 그래가지고 우주소년단 그리고 방탄이라는 게 좀 와닿지가 않는 워딩이어서 좀 새로운 컨셉이다, 조금 특이하다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큰 흐름을 만들어낼 줄 진짜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방탄소년단 이름에 대한 언급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전 세계 팬들이 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아끼는 중이에요. 처음부터 대성할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아미라 그러죠, 아미. 네. 네, 그게 팬분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근데 사실 방탄소년단 같은 분들은 그냥
우리가 그 한류 열풍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음식 한류가 지금 빠질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비비고 만두 네. 그게 1조 원 매출 넘은 거 알아요? 그 단일 품목으로만 단일 품목. 그리고 불닭볶음면 이런 거 몇 천억씩 팔려요. 근데 해외에서. 근데 이거 어떻게 됐냐? 방탄소년단의 누군가가 인스타에 먹는 모습 보여줘서 시작돼서 거기까지 한 거예요. 와. 진짜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보면 방탄소년단이 이게 한국이라는 국가에다 주는 이익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수십조 원 이상이란 말이죠. 이미지나.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군대 면제를 무조건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미 갔잖아요. 간 사람들 많고. 그런데 좀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국외 선양을 그렇게 한. 근데 이거 기준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스포츠 선수들은 메달, 뭐 몇 위 이런 게 딱 있는데 연예인분들은 분명히 한국에 되게 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제를 줄 수 있는 어떤 게 없다 보니까 좀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긴 해요. 네. 예, 근데 사실 저는 우리나라를 되게 좀 좋아하는 게 이 나라의 이게 역사적 흐름이랄까? 맨날 두들겨 맞았거든요. 5,000년 동안 두들겨 맞은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5,000년 동안 두들겨 맞고 어디 뭐 제대로 침략 한번 제대로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항상 우리 국민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때 당시에 네. 백성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국난을 극복하고 하는 역사를 갖고 있는 근본 있는 저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 현대로 넘어오면은 이제 IMF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네. 말도 안 되잖아요. 본인들 집에 있는 금부치들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국난을 또 타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되게 멋진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 안 망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항상 저는 느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게 다른 나라 어떤 나라를 언급할 수 없지만 막 되게 막 국가적으로 부도나고 막 이렇게 무너지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그런 국민성 위기 관리 능력이 너무 좋아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좀 치고 올라오는 힘이 있지 않나 전통적으로? 사실 우리가 친일파 욕하고 독립운동가들 되게 위대하다고 당연히 이제 얘기하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를 살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본인은 뭐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평범하게 나서지도 않고, 대부분 그렇죠. 예, 거기에 합류도 안 하고 나서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독립운동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친일파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소시민으로서 네, 아마 이제 창씨개몽 하라면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죽이겠다는데 맞아요. 나랑 네. 내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그거 안 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그때 당시로 만약에 태어나서 그 시대를 살아야 됐다면 그냥 소시민으로 쭈글쭈글 이렇게 이 흐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가 분들이 진짜 위대하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안중근 의사의 그 일대기랑 소소한 어떤 이야기들을 접했을 때 가슴 뜨거워져요. 저분이 집안 자체가 독립운동가 집안인데 네. 아쉬울 게 없는 유복한 집안이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의 이제 신념, 저 안중근 의사의 그 형제들도 다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32살인가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위대하다. 진짜 이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은 이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안고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네, 6.25 참전용사 저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참전용사셨고 최근에도 저기 호국원 다녀왔는데 거기에 모셔진 분들의 사진과 이력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년생이시고 어디에서 이제 복무하셨고 뭐 어떻게 돌아가셨다까지 나온 경우도 있고 한데 되게 뭐랄까 가슴 뜨거워요. 그럴 것 이름도 같아요. 없이 돌아가셨잖아요. 이름도 못 남기고 국가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이제 귀하다. 이분들이 또 안 계시면 우리 지금 뭐 이렇게 안 된 거고. 네. 그게 기반이 돼서 일단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발전해 가지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네. 그래 저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분들이 이 나라를 지켜 주셨다면 아버지 세대에서는 발전시켰고 네.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서 성장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 전쟁에 참여하고 했던 분들이 이제 나라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자기 가정을 좀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이거는 사실은 안타깝다를 넘어서 약간의 분노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국가 유공자라 하면은 정말 저는 대우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실 나라에서 이분들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모든 부분을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전쟁에 참여하고 뭔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뭔가 자기 목숨 바쳐서 일했던 분들이 오히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펀드레이징이라는 일 자체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인데 대우받아야 되고 오히려 더 높이 세워져야 될 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되게 좀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다만 이제 저도 이제 필드를 나가봤으니까 이제 펀드레이징 활동을 하러 이제 나가갔을 때 저도 모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저는 더 오히려 동기부여가 많이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가슴이 더 울린다고 해야 되나? 네, 우리나라 아이들 또 우리나라 어른들 네, 특히 이제 그분들 생각할 때 예전에 그 헬프에이지라는 기구를 했을 때 그게 이제 노인분들을 좀 많이 돕는 그런 기구였는데 그때 조금 많이 저는 동기부여가 많이 됐어요. 그분들 생각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때 당시에 미국의 기자가 이 한국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200년 이상 걸릴 거다. 그런 기사를 쓴 게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우리가 30년, 50년밖에 안 걸렸어요. 사실상. 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여러 이슈들도 많았고 왜냐면은 사실은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은 여기 한강이 기적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진짜 이렇게 나라를 일으켰다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네, 나라를 일으키신 분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의 회사를 넘어서 나라를 일으키신 분들,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약간 이제 또 펀드레이저라다 보니까 조금 더 대입을 해보면은 우리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네, 과연 그분들이 없었다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막 제가 그분들을 롤모델을 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그분들이 주시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보면서 저도 나도 이런 부분을 좀 적용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저의 방향성은 약간 이 사회에 좀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고 싶다라는 게 저의 방향성인데 그분들이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업적들이 우리 사회에 끼쳤던 영향들을 봤을 때 또 제가 또 쫓아가야 되고 또 배워나가야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 그리고 개인의 후원 비율 순위가 10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미. 근데 한국의 정기 후원자 수가 300만 명 전후로 추산하고 있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경제 인구가 3,500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 10% 미만이거든요. 네. 아직도 저희가 후원하실 분들 많다. 이 나라가 얼마나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에 대한 얘기를 김구 선생님이 그때도 했었거든요. 네. 이 나라의 문화를 세계에 알려야 된다. 문화로 이끌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게 되고 있잖아요. 네. 이 나라의 그런 드라마, 우리나라의 작가가 쓴 그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가 세계적인 흥행들을 일으키고 그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주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거든요.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굉장히 큰 흐름 안에서 우리나라가 정신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게 흘러가는 걸 만들어내면서
영향력을 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기술과 뭐 스포츠를 통해서 나라를 알리는 걸 넘어서서 뭐 하나의 문화가 이제 조금 전파가 되고 있는 걸 저는 되게 어마어마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뭐 프랑스 대통령 부인이 무슨 자선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지드래곤 씨랑 BTS, 제이홉 씨랑 이렇게 나와가지고 공연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에 있는 프랑스인들이 한국말로 가사를 뱉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고 국뽕 좀 탔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리고 오징어 게임, 네 오징어 게임도 나만 재밌게 본 줄 알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거를 본인들이 번역해 가지고 보는 거 아니에요. 기생충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국뽕 이제 거의 오히려 기술이나 뭐 이런 거 스포츠보다 이런 문화가 더 오히려 저는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은 끝판까지 갔다, 거의 끝판왕까지 왔다. 네, 왜냐면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을 접목할 수도 있고 좋으면 사잖아요. 근데 그 문화까지 따라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나라 대단한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해도 될까요? 네. 저희 그 대표님께서 급한 미팅이 있으셔가지고 네 잠깐 비루셔서 제가 엔딩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너무 좋았고 저는 사실 이제 국뽕이라는 거 주제에 대해서 사실 좀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내가 정말 잊고 있던 부분들이 정말 많았구나.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았구나.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구나. 네. 그래서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네. 우리나라 잘 지키고 발전시켜야겠구나. 좀 이런 약간 국뽕이 오히려 차오른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옷이 좀 많이 작아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